해마다 6월이면 원주 소초면 흥양리는 보랏빛 꽃밭으로 변신을 합니다. 인적이 드문 치악산 자락의 논밭이 꽃창포 습지로 바뀌는데요. 이곳에서 벌써 10여 년째 꽃창포 축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을의 야생화 연구소와 문화협동조합 피올라의 김병준 대표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축제인데요. 꽃창포가 원주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브제 중에 하나예요. 원주에서만 볼 수 있는 야생화이기도 하거든요. 어딜 가서 그 야생화를 보더라도 원주에서 옮겨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 존재하더라도 그건 원주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원주에서 피는 아름다운 야생화에서 지금 막 피어오르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들이 거기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꽃창포 축제가 시작될 즈음이면 조용했던 마을엔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원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찾아와 젊음이 소통하는 축제를 만들고 있죠. 조금의 그런 책임감들 같은 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여기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가는 중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 낯설음이 없이 그런 사람들하고의 직접적인 만남을 조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도전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청춘들이 모여 가장 원주로운 놀이 문화를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지역 문화 기획자이자 청년 사회적 기업가인 김병준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흥하라 원주것들인데요. 원주것 이런 이제 억양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하실 분들도 좀 덜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서 저희가 그 단어를 쓰는 건 아니고요. 정말 순수히 원주로운 원주만의 것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 지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 원주로운 것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고민에서 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고민에서 시작으로 다양한 원주로운 활동들이 이제 지역 안에서 생겨났고요. 그것들을 만드는 이제 존재들을 원주것들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것들이 만들어가는 가장 원주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원주에서 살아남고 싶은 청춘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김병준 대표가 아침부터 어디론가 급히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성남시에 자리 잡은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요거는 그때 보신 것 같은 이제 체험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원주 거 아까워서 떼왔어요. 예, 라이트 박스 이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예, 간판이라고 봐주면. 저도 계속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돌리면서 재밌게 하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타는 이 이미지가 한성민 작가의 좀 대표 이미지로 쓰여요. 그래가지고 이 장면하고 이 자전거 활동을 좀 결합을 해가지고 좀 진행이 됐고요. 저는 좀 전시하고 체험이 연계되는 방식이 요즘 이곳에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획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의 제목은 빨간 지구 만들기, 초록 지구 만들기. 원주에서 기획되었던 그림책 전시를 이곳 판교까지 이어왔는데요. 김병준 대표가 전시회의 총 기획을 맡았습니다. 빨간 지구를 만들 수도 초록 지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빨간 지구 만들기가 이렇게 펼쳐지고요.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하면은 좋은 지구를 만드는 이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초록 지구 만들기 그림책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연과 동식물을 사랑하는 한성민 작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이 그림책 속에 담았습니다. 환경이라는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친숙하고 재밌게 풀어냈죠. 그리고 이 그림책은 이번 전시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콘텐츠는 원주가 현재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 도시의 하나의 사업이고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림책 콘텐츠가 이제 여러 도시의 니즈에 맞았던 거죠. 또한 제가 지금 진행하는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제 어린이들의 교육 전시인데,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책, 그리고 그림책에 담겨진 내용이 또 환경이었을 때 그들에게 공유되는 가치들이 굉장히 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주에서 만들어진 전시를 여러 도시에 제가 보물상처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원주를 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대표에겐 그림책 역시 원주것 중에 하나. 그림책을 알리는 일도 원주것을 흥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일러스트레이터세요. 전공은 일러스트레이터고 일러스트를 좀 전공을 하셨는데, 뭐 페이퍼 커팅으로 좀 넘어온 작업들이 아무래도 그냥 원재료를 갖고 이제 공정 작업을 거치는 이 작업들이 좀 재미가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 페이퍼 커팅만으로 그림책을 만드는 또 작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하고 또 재미있는 작업들을 현재 또 하고 있는 중이세요. 재료와 절단 방식을 좀 다르게 해도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나와요. 요거는 펠트 부지포거든요. 부지포인데 레이저 커팅을 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작가의 좀 메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타기하고 자전거 타기, 이 두 가지를 좀 큰 이미지로 이게 실제로 그림책에 삽입된 원화예요. 여기 얇은 유리 두 개에 이제 안에 이 페이퍼 커팅 작품이 있는 거고요. 아까 책으로 보면 한눈에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이죠? 온도 올리기보다 스웨터를 입자, 초록지구 빨간지구로 만드는 딱 한 세트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요 한 세트씩을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쭉 나열을 하고 거기에서 좀 생활 속에 살 수 있는 체험들을 옆에 좀 구비를 해놓으면 어떨까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에 사용한 빨간색과 초록색의 극명한 대비는 아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간척 사업으로 빨갛게 변해버린 바다의 모습은 어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반면 무성한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즐겁게 지저귀는 새와 동물, 갯벌 가득하게 숨어있는 온갖 생명의 근원들은 지구의 미래를 희망적이게 합니다. 여기에 한성민 작가는 일반적인 그림 그리기 기법을 벗어나 종이를 잘라 붙이는 방식의 페이퍼 커팅을 사용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시를 좀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면서 좀 가장 많이 느꼈었던 건데, 저희가 진행하는 전시는 그 환경 전시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를 한번 둘러보고 오는 행위 말고도 끝에서 한번 이런 생각을 다시 좀 정리하고 정립해서 갈 수 있는 좀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이들이 이제 빨간지구, 초록지구를 만들었던 자기의 습관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이제 지구한테 편지를 한번 또 써보는 이런 체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청년 기업과 같이 일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뜻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원주에서 그림책 관련해서 지역 문화로서 이제 널리 퍼뜨리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전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준 대표 역시 이번 전시를 기획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 전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시라는 개념이 이렇게 지역에서 여러 가지를 묻고 만들어가는 저라는 기획자한테 맞는 작업인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저 그냥 디스플레이만 하면 되는 작업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판교거를 좀 진행을 하면서 그냥 그 작가의 작품의 값어치만으로도 충분히 퀄리티가 높고 재미있는 전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새로운 생각이 저한테도 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시 기획자로서의 김병준이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예술가 한 명이 있다면은 그가 온전히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는 또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판교는 온전히 그 작가 한 명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전시였기 때문에 주위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나 이제 그걸 봤던 관람객분들의 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주시 명륜동. 김병준 대표가 몸담고 있는 문화협동조합 피올라의 사무실입니다. 피올라는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 내에서 즐겁게 활동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요. 예술가라는 삶 자체가 생각보다 편한 삶은 아니잖아요. 또 그들의 또 삶에 맞대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이제 협업이라는 매개로 그들과 계속 만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림책 작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림책을 출판하려면 짧게는 1년, 길게는 더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요. 하지만 그만큼 그림책이 많이 소비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들과 다양한 작업들을 하면서 부가적인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피올라의 현재 역할이고요. 1년차 때는 그림책 작가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쏟았다라고 하면은 2년차가 된 지금에는 다양한 뮤지션들 그리고 행위예술가들 그리고 퍼포머들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향후에 진행하는 협업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위해 원주 구도심 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김병준 대표는 이곳에서 지역민과 청년 예술가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인데요. 과연 시간이 멈춘 듯한 이 마을에선 어떤 즐거운 놀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 그 주민분들께 어떻게 좀 다가가야지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프로그램과 주민을 이어줄 수 있는 좀 매개체로서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작업물인 좀 구루마를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한 소통의 매개체가 바로 이 리어커. 천막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있고 이제 옆에도 있어요. 옆에도. 아니 뭐 크게 뭐 아주 크게 아주 좋은 거 아니고 이런 거 네. 닦아서 쓰실 것 같은 더 싼 것도 있어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언제까지 이 친구는 언제까지? 이런 프로그램성으로서 이제 마을 주민들을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분들하고 사전에 접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런 재미난 것들을 할까가 최대 고민인데 이 구루마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이 동네에서 여기 좀 머물렀던 또 구루마여서 좀 오면 가면서 보셨던 가장 좀 친숙한 매개체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맛있는 간식과 그리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좀 실어서 문화 배달을 좀 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려고 좋은 취지인 만큼 사장님도 적극 동참해 주십니다. 오랫동안 좀 서 있었던 저 구루마를 좀 이용해서 마을 분들한테는 저게 굉장히 좀 친숙한 요 동네에서 벌써 저기 서 있는 게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는 네.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 저거 이제 동네 거다라는 어떤 뭐 인식 같은 거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어차피 뭐 제가 이걸 무슨 뭐 마진을 남기고 뭐 이런 거보다도 또 뭐 하시는 분은 제가 뭐 도와는 못 드릴 망정 그냥 제가 이제 거의 원가 수준에서 해가지고 저기 저 유산동에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그거는 뭐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이런 젊은이들이 자꾸만 좀 이렇게 좀 배출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의 어떤 뭐 이렇게 화합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자간 뭐 이런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은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만 터 너의 하얀 소리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는데요. 원주의 원도심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원인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현재 주요 거주민들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좀 많이 거주해 계시고요. 여기 좀 중간중간 보면은 이제 노인회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노인회관이나 어떤 유휴공간에서 어르신들끼리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놀거리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전에 흥양리에서 같이 어르신들 복지 프로그램을 했던 강사분들과 올해도 좀 재밌게 원인동에서 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만남의 장소는 마을의 사랑방이자 주민들의 소통 공간인 마을관리소. 이곳에 흥양리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은 각자가 준비해온 프로그램을 꺼내놓으며 새로 시작될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유독 모두의 시선을 끄는 공예품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양말목 공예입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가 이게 빨간색이 너무 많이 소진돼가지고 빨간색을 못해. 응. 왜냐면 이거를 보고 주문을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왜냐면 빨간 양말 색 자체가 엄청 귀해. 원인동을 위해서 그건 안 돼요? 안 돼. 할 수가 없어. 색감도 좋고 쓰임새도 좋아 보이는 공예품입니다. 일단 모아는 보겠는데 이게 색깔이 패키지로 한번 나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 빨간색을 중간에 박힌 C? 이거 수박. 너무 이쁘죠 이거. 예뻐요. 귀여워. 이거 너무 안 팔고 싶어가지고 맨날 솔트와 붙여놓고 안 팔아. 센스가 있어요. 아니 젓갈만. 이번에 어르신들과 함께 하게 될 이 양말목 공예는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공예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양말목은 양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산물은 이제껏 그냥 폐기 처분됐어요. 그리고 얘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산업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이분들이 돈을 주고 버리는 과정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양말의 색상별로 가져와서 일반 그 세탁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하는데 일반 초등학교는 이제 직조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틀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하고요. 일반인들 대상은 그냥 손 동작, 손으로 얘를 서로 엮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죠. 요것도 만들고 이렇게 발매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다 생활 소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100% 소각 처리돼서 불로 태워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환경 오염이 줄어드는 거고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이 만들어지니까 그만큼 이제 지구도 지키게 되는 거고.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배달 사업은 이미 흥양리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그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꽃창포 축제를 앞두고 청년 예술가들은 마을에 들어가 어르신들과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기대 이상. 청년과 마을 주민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그 꽃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마을인 만큼 꽃과 관련된 좀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꽃과 마을 그리고 주민의 매개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꽃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어르신들과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마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를 발굴했던 작업입니다. 단순히 꽃을 관람하는 기존 축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내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중 하나가 마을 주민을 자연스럽게 축제의 장으로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었고 축제의 주변인에서 당당히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음식 만드는 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다른 뭐 원예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제 예전에 종이놀이 했던 추억을 되살려 가지고 이제 꽃을 만드니까 어른들이 그거 되게 신기해 하시고 그 종이라는 것이 평면이잖아요. 근데 평면을 가지고 저렇게 입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 하시고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만드신 거를 전시를 하고 집에 가져가서 거실 수 있도록 밑에다가 꽃잎마다 이름을 다 적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집에다 걸어 놓으시고 벽걸이 장식으로 계속 보실 수 있게. 그러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벽걸이 장식 해놓으면 물에 닿아서 찢어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계속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어쨌든 만드신 걸 벽에다 걸어 놓으시니까 본인 스스로도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오늘 만드신 저거 참여하셨던 분들 오늘 대부분 다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이렇게 축제장의 포토존으로 꾸며져 마을 주민들의 추억을 찍는 인생 사진관이 됐습니다. 저 뒤에 피어있는 꽃장포처럼 우리 젊은 청년들이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때 이제 꽃창포 축제 전에 했던 그 문화예술 작업으로 저희가 사진 찍는 꽃할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어르신들 사진이라고 하면 대부분들 뭐 장수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영정 사진이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물 문화예술 작품을 가지고 같이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찍은 촬영이라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아 이런 작업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전시나 어떤 기획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분들하고 또 조인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들어서 딱히 뭔가 이렇게 아직 뭔가 이루어지고 뭘 했다기보다는 다음을 함께 해도 아, 이 서로 손해랄까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 후회나 그런 거 없이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스스로 뿌리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자 문화 불평등 지역의 예술을 꽃피우는 힘이 됩니다. 흥양리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청년들은 주민들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어르신들이 그 시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언제 오냐 이렇게 항상 기다려 주셔가지고 갔을 때마다 엄청 에너지를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업했었던 거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엄청 기대하면서 좀 더운 날에 에너지를 많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 엄청 큰 종이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님들 기준으로 우리 집이 들어가게 여기 동네 지도 그리기를 할 건데 마을 주민들과 함께했던 그림 그리기 수업은 꽤 호응이 좋았습니다. 일만 하던 굳은 손에 알록달록 크레파스를 쥐어드리자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 들뜬 표정의 어르신들. 그런 그녀들이 제일 먼저 종이 위에 그려넣은 건 마을의 학교였는데요. 주민들의 마음속 영원한 1순위. 누가 뭐래도 학교였나 봅니다. 주민들은 가장 익숙한 마을의 그림을 그리며 그동안 소원했던 이웃들과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놀이문화가 턱없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서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데요. 마을에 몇 번 왔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랑 활동을 한 건 지난주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르신들이 너무 재밌게 잘 활동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가고 오늘도 사실 올 때 되게 설레고 즐거웠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즐거운 서로 에너지 상호작용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그 6월 8일에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어떻게 청년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어머님들이 그리신 거 저희가 이렇게 활동했다라는 것도 좀 청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나중에도 한번 같이 마을잔치 할 때도 같이 결합해서 놀아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문화배달 프로그램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는 주민들도 모두에게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어느덧 마을 지도가 서서히 완성되어 갑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넣은 나무 한 그루. 흥양리 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로 수령 250년은 훌쩍 넘은 마을의 상징이라네요. 그리는 방식도 모양도 모두 다르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엔 이 한 그루의 느티나무가
오랜 친구처럼 함께 서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을 찾아내고 함께 즐거워지는 방식을 고민하는 일. 어쩌면 지역에 꼭 필요한 문화기획이자 살아있는 예술이 아닐까요? 한 장의 그림을 그리며 잊고 지냈던 옛 기억을 떠올리는 어르신들. 옛날 지나간 생각이 자꾸 나고 그립지요 뭐 옛날 생각이. 지금 현재 또 길이 잘 나서 좋고요. 옛날에는 진짜 오솔길이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지금은 길이 너무 잘 났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쩌면 어르신들은 이런 활동들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 건너편에는 은채 할머니 집 여기 또 그 옆에 세희 할머니 집 조금 지나가면 거기 한골마당 식당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같은 동네 지도기는 한데 그리신 게 다 또 달라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시선으로 그려낸 마을 지도는 보고 듣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 여기는 이 언니 빨간 여기는 언니네 집 크잖아. 그리고 여기는 가게집 아줌마네 집 이름을 안 썼네. 나그네 식당. 안채. 나그네 식당. 여기는 느티나무. 잘 그리셨죠? 네. 아줌마가 입이 파리를 자세히 그렸어. 여기는 한골. 이렇게 그림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하나도 못 그리신다고 너무 어려운 거 시킨다고 그러시더니 다들 너무 예쁘게 잘해주셔가지고 보니까 되게 길도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완성하셔가지고 아저씨 얼굴 그려도 되고. 보면 여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시니까 두 개 다 그리셔가지고 선물하셔도 되고. 이때 여기다 한번 휴지에다가 물을 좀 닦고 마을 그림 그리기에 이어 이번엔 부채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잘 그리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색칠하면 그만. 어르신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림들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척척 그려냅니다. 누가 옆에서 알려준 것도 아닌데 숨은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어르신들. 어떻게 이런 재능을 지금껏 숨기고 사셨을까요? 저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어렵다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너무 다들 잘 그리시고 색깔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평소에 이게 안 해보셔서 그런 거지 하시면 모두들 다 즐거워하시고 이제 이런 기회가 없었다라는 지점 때문에 더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둘이 막 지난주에 끝나고 의논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거리들을 더 안 해보신 것들을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계속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문화 불평등 지역을 찾아 예술을 나누며 스스로 설 자리를 찾아가는 청년 활동가들.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문화와 젊은 활동가들을 연결시키는 문화기획자 김병준 대표. 이들은 이렇게 원주 것들로 원주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원주에서 장소성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곳은 농촌과 원도심이에요. 원주가 도농복합도시라고는 하지만 농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도시 안에서도 원도심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흥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그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곳들을 찾아가 보면은 거기에서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에서도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목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활적인 인프라는 굉장히 내려가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곳에 문화적 개념의 이제 놀이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가 할 게 없어서 떠난다는 청년들한테 왜 떠났냐고 물어봤을 때 놀 게 없다고, 즐길 게 없다고 하는 이유가 항상 1위에 뽑히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활적 인프라가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문화 취약계층에게 좀 새로운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좀 상황들을 만들어준다면은, 또 이런 상황들이 확장이 된다면은 원주가 적어도 문화로서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도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문화 소외와 불평등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김병준 대표가 주목한 것은 농촌과 구도심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문화 소외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꽃창포 축제. 지역에 일자리도 없고 맨날 어디 가서 일하고 싶어, 재밌는 일 하고 싶어도 여기 지역에서 받아주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업 자체를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 그 업을 한번 지역에서 좀 살아보자라는 뜻으로 이번에 좀 지었어요. 김병준 대표와 청년들은 축제 2달 전부터 사전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일이었습니다. 와이프들하고 저희가 오늘 오전부터 와가지고 우선 오늘 반상회 한다고 떡도 좀 돌렸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이제 행사 내용들 보여드리고 이런 거를 올해도 한번 해보겠다, 좀 간단한 설명드리고 그냥 막걸리나 한 잔 먹으려고 왔습니다. 문화협동조합 피올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꽃창포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조합원인 최락철 씨의 제안으로 흥양리 마을과 결합하게 됐죠. 이후 김병준 대표는 지역의 창작자들을 주민들과 연결시키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2018년 꽃창포 축제의 주제는 바로 원주살이 어떤가요? 지역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실험 정신이 축제 속에 그대로 녹아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촌과 지역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결합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6월 8일 날 이제 꽃창포 축제가 있는데 그 기간까지 이제 한 달이 남았어요.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이제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제 피올라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이런 마을에서 축제 기획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청년들도 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템이 세대 간의 단절을 좀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꽃이라는 아이템이. 그래서 뭐 어린 아이부터 지금 이제 연세 드신 지금 지팡이 짚고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꽃 하나에 매료돼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이 세대를 넘나들면서 이 단절되어 있는 것들이 꽃 하나로 다 소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이 저희 이제 기성세대들도 축제를 준비하는 데 참여하고 청년들, 전문 청년들도 축제를 준비하는 데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데서 피올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꿈은 큰데 그 꿈을 우리 그 젊은 청년들 젊은 피가 함께 해서 뭔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 이 지금 저 65세 넘은 이 최용호의 바람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즐겁게 살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역에서 잘 피어올라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또 워크숍이나 이제 재밌는 거리들을 이제 마을에 들고 와서 재밌게 축제를 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차렷 경례.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젊은이들이 찾아오니 주민들은 반갑기만 합니다. 아유, 축제에 이 동네 분위기가 살고 좋지요. 사람이 이게 살았다는 그냥 증표 아니야, 그렇지?
뭔가 동네가 그냥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데리고 왔잖아요. 여기 청년들. 근데 다 이 마을 자체가 거짓없이 너무 좋아해요. 네. 주로 이 마을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게 야생화. 꽃농장이에요. 꽃농장. 아, 꽃농장이요? 네. 거기 이제 예술가들, 기획자들,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축제를 한 달 동안 같이 만들어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농촌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의 청년들이 농촌 문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 축제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김병준 대표의 역할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농사 봉사활동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한 축제에 자연스럽게 좀 스며드는 과정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자고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약간 저는 꽃이라 그래서 되게 생소한데 그래서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거에 비해 뭔가 좀 모내기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며칠 뒤 볕이 좋아 흥하는 마을 흥양리가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이들이 할 일은 꽃창포 모종을 밭에서 뽑아 습지에 이식하는 일. 막연하게 농촌 활동을 생각했던 학생들에겐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 일인데요. 또 이 마을의 가장 좀 특이점이 원래 그 논으로 쓰던 벼를 심던 이제 그곳을 물로 메운 다음에 습지원을 만들어서 이 아이리스를 또 한다는 게 또 신기하고 강원도 원주에만 또 있는 아이리스 육종 품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농활 활동 자체도 굉장히 좀 특이한 작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흥양리 야생화 연구단지에서 육종된 원주의 꽃창포를 심으며 학생들은 서서히 마을 축제의 의미를 알아갑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는 논에서 막 모내기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좀 피올라 쪽에서 좋은 이 프로그램 가지고 저희 학교랑 이제 컨택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왔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농화를 진행하다 보면은 좀 계속 다들 농촌 봉사활동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냥 술만 먹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고 축제를 기획하고 노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꽃이 피는 창포라는 의미의 꽃창포는 사냐의 습지나 부엽 등이 많이 쌓이는 비옥한 습지에서 잘 자라는데요. 꽃창포 같은 경우도 논습지에 적합한 환경이니까 지금 이제 꼽으면 딱 맞죠, 환경이. 아니면 밭에서도 되는데 밭은 이제 물 관리가 물을 더 자주 주거나 관리를 더 해줘야 되는데 논습지는 자체적으로 물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더 오히려 환경적으로는 더 좋아요. 뜨거운 태양 아래 두 팔을 걷어붙이고 꽃창포 심기에 열중하는 학생들. 그런데 김병준 대표는 왜 학생들을 꽃창포 습지로 불러 모은 걸까요? 우선 이 꽃을 캐고 꽃을 다시 꽃창포를 심는 이 과정이 좀 원주의 가장 좀 젊은 친구들이 또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번에 습전에 심은 아이리스가 내년에 또 이제 개화하면은 그 친구들의 활동과 좀 이름을 좀 딴 축제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또 공동의 의견이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위바위보. 약간 이거 짠 느낌이 있는데. 가위바위보. 꽃창포의 꽃말은 기쁜 소식 혹은 우아한 마음. 오늘 이들이 심은 꽃창포가 마을의 습지를 보랏빛으로 물들일 즈음이면 아마도 학생들은 이곳을 다시 찾아 꽃창포의 꽃말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요? 축제를 앞두고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마을 축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같은 동료들끼리도 우리의 활동 아니면 우리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계획하고 있는 인생 사진가는요.
누구나 이제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먼 미래에 내 모습은 어떨까라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서희쌤이랑 그림을 그리러 내일 오게 되고요. 와서 짧게 어르신들이랑 수업하고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꽃장포 축제에도 맛있는 맥주와 시원한 커피를 또 계속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와서 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마을 기업도 설립하신다고 하시고 또 많은 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풀어낼지 좋은 공연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저희랑 같이 놀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놀아주셔야 민망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재밌게 놀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볕이 좋아 흥하는 마을 흥양리에 축제가 찾아왔습니다. 치악산 자락 아래 꽃창포 습지가 보랏빛으로 환하게 물들자 마을의 축제도 함께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과 지역 청년들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꽃창포 축제인데요. 올해는 특히 원주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설 자리가 누군가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꾸 이제 이탈을 하는 거죠. 도시에서, 원주에서. 그렇다 보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나 그런 기회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것들을 함께 저는 뭐 그렇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뭐 재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함께 하면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부딪혀가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낭만사 콘텐츠 제작사 낭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www 사실 학교만 졸업하고 사실 서울로 갈 생각이 있었지만 원주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경험 중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독립심이라든지 그리고 저의 활동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어떤 능력치를 최대한 발현시켜 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았어서 집에서 쉬면서 다시 한번 어떤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삶의 이 해는 올해 나의 전환점. 너네가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한 만큼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또 합당한 내용의 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제 그 기회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되게 그 생각을 가진 기성세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거죠. 지역에서 이제 어떤 사회 안에서 이제 성인으로서 뭔가 한 자리를 내 독립적인 자아를 구축하고 형성하고 또 실현을 시키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 청년들은 원주에서 잘 놀고 제대로 일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가는 중입니다. 원주는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한 동네예요. 뭐 강원도 다른 지역들도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제 타지로 떠났었다가 돌아온 청년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청년들의 입장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그 상황도 많이 공감을 해요. 하지만 이제 원주 것들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원주 지역에서 살아남고 싶다. 우리가 떠나지 않아도 지역에서 충분히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우리의 자아를 발신하고 우리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결코 녹록지 않은 지역살이. 김병준 대표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문화를 나누고 고민을 함께 들으며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건강하게 뿌리내리도록 돕는 일. 이것이 바로 김병준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매뉴얼은 없지만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뭘 잘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살아가고 싶은 삶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라는 고민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 여럿 나타나기 시작하고
맨땅에 헤딩을 시작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일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하나의 상황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하나의 다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미래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며 청춘들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들이 꿈꾸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당당하게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는 원주의 청년들. 이들의 꿈과 열정이 지치지 않고 계속되길 바라고요. 원주가 청년들이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즐거운 도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햇볕처럼 찬란한 원주살이를 위하여 빛나는 원주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